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진안군 학부모회 연합회 준비 예. 실무를 맡은 임준현입니다. 예, 전에 드렸던 질문 중에 답변에 따라서 이제 추가 질문이 있을 수 있고요. 첫 번째 질문은 교육 위기, 그다음에 지역의 학교 위기라는 말이 지금 팽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죠? 네, 공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 위기를 극복할 방안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교육의 위기, 학교의 위기를 이제 지방 자치단체에서 떠안아가지고 그것을 극복한다는 것은 사실이 한계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교육부나 아니면 도교육청 이런 데서 고민을 해서 우리 자치단체하고 같이 그 고민한 것을 어떠한 방안이 좋을지 모색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군수로서 이번에 공약에도 교육 관련 공약이 있으신데, 그러면 이런 위기 상황을 극복할 군수의 공약은 어떤 것을 강조하고 싶으신가요? 이게 위기 상황의 극복이라는 것은 사실 교육의 위기는 이 시골에 소멸돼 가는 인구의 위기하고 저는 같이 맞물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골의 인구가 소멸이 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태어나는 어린이가 없고 어린이가 없다 보니까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수가 줄고 또 학생 수가 줄다 보니까 폐교에 처해 있는 학교가 늘어나고 이러한 그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제일 소중한 것은 지역의 그 학교 교육이 되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지역의 인구가 소멸되지 않고 현상대로만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그 교육의 위기는 자동적으로 극복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치단체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 이 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투자도 아주 소중하지만 그 인구 정책에 대한 투자가 이렇게 선행되어야만이 그 교육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는 이제 들은 적이 없지만 새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인구 정책을 극복하겠다. 지금 숫자 정도라도 유지시켜야 한다. 핵심 공약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하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인구의 정책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입 인구와 전출 인구가 별로 다르질 않아요. 지금 제가 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에 진안군의 인구가 한 2,500명에서 600명 정도가 연간 전입이 되고 또 전출되는 인구도 그 정도 인구가 전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입, 전출 인구는 차이가 없는데 자연자 감소가 태어나는 어린이는 아기는 140명에서 50명 정도 되고 자연사하시는 사망하시는 노인 어르신분들은 한 350명 정도 돼가지고 200명 정도가 자연 감소가 되고 그 다음 자연 감소의 요인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전입 인구는 연령대가 높고 전출 인구는 연령대가 낮다 보니까 고령화가 이제 급속도로 빨라진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안군의 65세 이상 인구가 제가 자세한 수치는 모르지만 한 38%에 육박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이러한 불균형을 없애는 거. 그래서 전입도 소중하지만 저는 전출을 좀 줄이는 거. 그 전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역에 진안을 떠나지 않고 살 수 있게끔 만드는 이제 인프라, 그게 첫째는 이제 문화, 그다음 체육, 뭐 그런 시설이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도시에 비해서 뒤처지지 않게끔 그런 인프라를 구성해 주는 것이 제일 소중하다. 그러면은 전입 인구도 그런 문화적인 여건이 충족됐을 때 다시 역으로 전입했다가 진안에 살러 왔다가 역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현상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좋은 공약이 있던데요. 그 청소년층에 대한 어떤 복지 그리고 교육 문화 관련한
예, 그것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청소년 복합센터를 제가 이제 건립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는데요. 이게 청소년 복합센터는 청소년이 아니라 아이부터 청소년까지 그 복합센터 안에서 이제 아이들은 돌봄, 놀이, 육아, 이 모든 것을 교육까지 통틀어서 그 한 장소에서 즐길 수 있게 그러한 공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은 이제 모시고 오면은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아이들을 이제 보육도 해주고 또 어린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장소 또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장소 이제 그러니 뭐 청소년들은 뭐 VR도 있고 또 어린이들이 실내 뭐 축구 또 아니면 실내 뭐 이런 탁구 같은 걸 친다든가 그렇게 해서 또 더 좋은 것은 지금 진안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립 도서관과 연계를 해서 같이 한다고 하면은 전문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학생들은 이제 도서관을 이용하고 그리고 또 요즘은 도서관도 그 문화공간을 같이 이제 엮어서 짓고 그러거든요. 그 어른과 아이들이 이렇게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도서관 그렇게 해서 진안에 있는 그 아이부터 청소년까지 방과 후에 그리고 아니면 일상 중에 그 자리만 가면 부모가 아이를 맡게만 놔도 편안하게 자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초등학교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이라고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예, 문제는 이제 중고등학교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는데요. 일부 면에서는 특성화 중고등학교, 그 다음에 통합중고로 해서 뭔가 특색 있게 경쟁력을 좀 갖춰줬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들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지금 저도 특성화 고등학교가 지금 진안 백운에 산림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를 이제 건립하고자 이제 그렇게 추진 중인 것으로 아는데 아무래도 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교육부의 인가가 나야 하고 또 더군다나 그것이 이제 공립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더 절차가 복잡하겠죠.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정천 조림초에 아토피 시범 학교가 생길 때 제가 전라북도 그 진안 교육 그때 지원청 이제 진안군 교육장을 통해서 한번 아토피 시범 학교가 아닌 아토피 특수 학교를 건립을 하면 어떠냐. 그래서 이것을 만약 사립으로 공립이 안 되면 사립으로 할 때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CJ 제약, CJ 제약의 그 전문가를 좀 잘 알아가지고 만약 진안군에서 이런 아토피 특수 학교를 건립을 한다고 하면은 사립으로 CJ 제약에서 할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나쁜 반응은 보이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학교를 건립을 하는 데까지는 이제 문교부에서 다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 운영을 해나가는 것 그러니까 기숙사도 아토피 환자들이 와서 기거하기 때문에 기숙사도 특수하게 아토피 환자들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걸 한번 추진을 해보고 교육청까지 했는데 상당히 거부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치단체장이 만약 된다고 하면은 꼭 그 특수학교는 제가 유치를 하고 싶습니다. 그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만이 그것을 학교를 유치시킬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 아까 공약 중에 한 가지에도 그 돌봄 시스템도 포함이 된 걸로 이제 저는 이해가 됐지만, 네, 그게 어찌 보면 이제 읍내에다가 생각을 하시는 거고 면 단위 학교들 같은 경우는 지금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질이 떨어진다고 보는 게 방과후 부분이거든요. 근데 방과후는 교육지원청에서 업체 위탁으로 해서 전부를 이제 맡기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교사나 그 다음에 그 위탁 업체나 그 다음에 학부모들, 학생들도 불만이 이제 삼자 간에 다 불만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을 해보셨는지? 그러니까 교육부가 문제가 있는 것이
선생님들의 근무 시간, 그러니까 지금 뭐 오후 4시 반이면 4시 반이 딱 끝나고 학생들의 그 교육 시간, 하루에 뭐 6시간이면 6시간 이렇게 딱 끝나고 나면 그 나머지의 책임은 교육부가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금과 같이 방과 후 학교, 뭐 방과 후 학습 이런 것은 필요하면 될 수 있으면 지자체한테 떠넘기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사실상 교육부가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 주셨지만 더 먼저 고민을 하고 이 얘네들이 방과 후의 학습도 교육부는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애들을 학습을 하는데 왜 교육부가 그것을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가 갖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 그리고 지자체가 거기에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어디까지인가는 그리고 시골은 여건상 면적은 넓고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학생 숫자는 적고 적은데 그것을 한 곳에 모아서 방과 후 수업을 이렇게 해보고 싶어도 학생들을 데리고 오고 다시 이제 데려다 주는 그 과정이 교통편이 첫째는 제일 불편하고 그리고 학부모들이 데려다 주고 다시 데려간다고 하는 것도 자기들도 직장 생활을 하고 하면서 또 농사일을 하면서 그것도 어렵고 그래서 제일 큰 고민이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청소년 복합센터를 건립하는데도 과연 어떤 식으로 각 면에 있는 애들을 거기에 좋은 시설을 해놨는데 어떻게 걔네들이 와서 그것을 활용하고 거기에서 같이 즐기고 배우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를 제일 큰 고민의 과제는 사실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학부모님들과 학교와 어떻게 해야만이 그 방법을 연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저도 과제로 지금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뭐 대중교통 시스템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뭐 특수 무료교통 체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안인데 지금 초등학생은 이 소재지권을 빼고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이 전체 그 학생들을 이 시골은 통학은 이제 의무적으로 다 해주거든요. 이제 버스가 안 다니는 곳은 택시로 이용해서라도 그런데 이제 여기는 방과 후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것은 완전히 다 벗어나 버리니까 그 걔네들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데려오고 데려다 주는 것이 제일 큰 관건이다. 그 마지막으로 짧게 학부모들에게 내가 군수가 되면은 이런 정책을 펴보겠다 아니면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상당히 교육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자치단체장으로서 또 제가 의원을 할 때 상당히 미안하고 어려운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제가 제일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들이 지난해 좀 많이 거주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게 제일 소망이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선생님들이 거주할 수 있는 저는 이제 의회와 협의가 된다고 하면은 진짜 무료 숙소 우리가 흔히 옛날에 얘기하는 관사라고 그러죠. 이제 그 일본 용어이기 때문에 지금은 안 쓰는데 그것을 나는 제공을 해드리고 싶다. 그래서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난해에서 좀 많이 사려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까 이 얘기했듯이 부수적으로 방과 후도 선생님들과 애들과의 대화할 수 있는 시간 또 선생님들과 학부모하고의 어울릴 수 있는 시간 그러면은 거기에서 애들 교육에 대한 서로 고민도 얘기하고 나눌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 참 힘들지요. 애들 학원 하나만 보내려고 해도 뭐 데려다 주고 또 데려오고 하는 이러한 불편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불편의 여건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고민 그것을 많이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지난해서 자녀들을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이렇게 방과 후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진앙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제가
학부모님들에게 많은 고민을 해서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까 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